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4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감시하는, 그죠?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감시하는 리스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였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역시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섹션 04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컨트롤 N 해서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섹션 해서 언더바 해서 exam 해서 04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N 해서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얘는 서블릿 맞죠? 서블릿 컨텍스트는 항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프로젝트 단에 있는. 그래서 리스너, 그죠? ENER, 그죠? 리스너 맞죠? 자, 넥스트. 그리고 넥스트 해서 이렇게 피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이제 우리가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뭡니까? 웹 서블릿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이 뭡니까? 클래스를 우리가 따로 하나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실수를 했는 것 같네요. 이게 먼저 제가 리스너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서블릿 파일 말고 그냥 클래스 파일 형태로 우리가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얘가 서블릿 파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요거를 없애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내용도 이제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요렇게 하면 클래스 파일입니다. 그냥 맞죠? 자, 그냥 클래스 파일이고요. 자, 그냥 이거는 이제 클래스 파일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장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얘가 리스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현을 했어야 됐죠. 그게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먼트 하고요. 자, 서블릿 컨텍스트 자, 나오지가 않네요. 자, 서블릿 컨텍스트 그죠? 컨텍스트 리스너 그죠? 자, 이게 지금 클래스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리스너 그죠? listener 그죠? 요렇게 하면 되고 컨트롤 시프트 O 해도 이게 안 먹네요. 그죠? 자, 이렇게 안 먹는 걸로 봐서 자, 우리가 요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지우고요.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가지고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 그죠? 리스너 ENER 하고 자, 메인 메서드는 체크해 줄 필요가 없고요. 자, 클래스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를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서블릿 그죠? 서블릿 이제 나오네요. 그죠? 컨텍스트 리스너 여기 있네요. 그죠? 얘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컨트롤 쉬프트 O 해도 이게 안 먹네요. 그죠? 안 먹는 걸로 봐서 여기에서 그냥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컨트롤 쉬프트 O. 자, 다시 할게요. 자, 서블릿 컨텍스트 요까지만 하고, 자, 여기에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 자, 요렇게 하니까 얘가 클래스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임포트를 자동으로 또 여기에서 시켜 줘 볼까요? 자, 임포트 해서 자바 x 서블릿 아스타리크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가 자바x 서블릿 밑에 있으니까 이제 얘는 앞에 거는 지워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가 뭐죠? 자, cycle detected the type, implement member type.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죠? 원래 이렇게 하면 다 땡겨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땡겨오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앞에 이 내용을 다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먹네요. 그죠? 자, 컨텍스트 리스너. 자,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컨텍스트 얘한테는 이렇게 가보면 죄송합니다. 이걸 역시 또 안 해놨군요. 자, 여기에다가 갖다 대보면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자,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 줄 필요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 두 개는 말씀드린 바대로 콜백 메서드입니다. 콜백. 이 콜백 메서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콜백 메서드는 백에서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콜 부른다, 뒤에서 부른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콘솔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컨텍스트 이거는 디스트로이드네요. 그죠?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 메서드 그죠? 호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얘는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좀 이상하네요. 여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얘가 이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xml 파일을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리스너 클래스를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리스너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웹.xml에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리스너라는 게 있어요. 그죠? 리스너 태그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리스너 클래스 그죠? 이놈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섹션 뭡니까? 언더바 exam 04에 있는 그죠? 뭡니까? 자, 서블릿 컨텍스트 얘입니다. 그죠? 컨텍스트 리스너 얘를 복사를 해서 자, 우리가 웹.xml 파일에 가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붙여주고 저장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리스너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것들은 한번 보시죠. 자, 서블릿 컨텍스트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니까 일단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어떠한 웹 서블릿 얘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웹 서블릿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뭐 주면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리스너라고 줄까요? 그냥 리스너 LS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하니까 역시 컨텍스트 리스너,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가 자, 지금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웹 서블릿을 매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먹히지가 않네요. 그죠? 먹히지가 않고 자, 로그인 서블릿을 가도 웹 서블릿 다 맞는데 웹 서블릿에서 뭐가 문제가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리스너 클래스를 제가 작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네, 이거 다시 우리가 재차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문제가 좀 있었네요. 여기에서 제가 이 리스너를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니까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 컨텍스트 리스너 이 뭐죠?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그냥 서블릿 리스너라고만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해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고 자, 여기에서 자, 컨트롤 시프트 O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문제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자바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그젠 04에 다시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서블릿 컨텍스트 해서 그냥 컨텍스트 그냥 리스너 서블릿 리스너라고 할게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서블릿 컨텍스트 여기 리스너가 여기 있다. 그죠? 요거를 아이고 뭐 들어갔나요? 잠깐만요. 잘못했군요. 자,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잘 올라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스 아웃 해가지고 자, 이 여기에다가 컨텍스트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호출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적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리스너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을 리스너를 하는 놈이니까 지우고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니셜라이즈드는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스트로이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는 톰캣 그죠? 톰캣 서버가 뭐 어떻게 중지될 때 얘는 자동 호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동 호출이 된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라는 메서드는 톰캣 서버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얘를 제가 분명히 얘는 클래스잖아요. 클래스고 자, 서블릿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서블릿을 가든지 간에 얘는 호출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죠? 한번 보시죠. 섹션 03에서 우리가 이번 이전 강의에서 했던 이 내용,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자, 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CP가 왜 안 나옵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CP가 있고, 웹서블릿.
그죠? 뭐 문제 될 게 없는데. 잠깐만요. 자, 서버를 다시 스탑을 했다가요. 스탑을 하고, 자, 얘를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도 역시 서블릿 03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컨텍스트 웹.xml에서 뭐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우리가 init 파람이었나요? 여기에서 자, init 파람을 지정을 했고요. 그죠? 자, example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이것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이게 에러 코드를 찾아보니까요.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한 거는 제가 여기서 web.xml에서요. 우리가 listener 클래스를 지정을 했죠. 근데 이 listener 클래스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 그죠? 서블릿 리스너로,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똑같이 만들어줘야 얘가 서버가 찾겠죠. 자, 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얘는 이제 리스너의 역할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얘는 분명히 전부 다 뭐 한다고요? 감시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우리가 만들었던 이전에 만들었던 여기에 가서 우리가 실행을 해봤어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잘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실행이 되는데 콘솔 창을 열어보면요, 얘는 어때요? context initialized라는 메서드를 통캣 서버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호출이 되죠. 맞습니까? 또 아울러 얘는 서버에서 이제 내가 통캣 서버를 중지를 해보죠. 스탑을 눌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콘솔에다가 우리가 콘솔 창을 한번 보면 자, 두 겟을 호출하고 마지막에 종료가 되면서 context destroy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가서 제가 자, 여기에다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블릿을 한번 join이라는 서블릿을 한번 이렇게 join 말고요, 그냥 자체적으로만 시작하는 게 없나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그죠? 요거 한번 해보죠. 이것도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봅니다. 콘솔 창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context initialized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이게 왜 호출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자, 그리고 일단 요것도 서버도 잠깐 스탑을 해보죠. 그리고 역시 콘솔 창을 여기서 열어보시면 여기에서 어때요? 자, context destroy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리스너라는 클래스, 우리가 만들었던 이 리스너, 그죠? 이 리스너 클래스는 뭐예요? 통캣 서버가 중지될 때, 통캣 서버가 시작될 때니까 모든 서버에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기술이 돼 있죠. 기술이 돼 있다 보니까 얘네가 무조건 어떠한 이 통캣 서버를 구동을 해서 안에 내용으로 잡혀져 있는 그러한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호출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딱 한 군데만 특정 영역에만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웹.xml에다가 리스너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밑에서 리스너를 지정을 했단 말이죠. 지정을 했기에 어디입니까? 이 서블릿 파일에서는, 모든 서블릿 파일에서는
이 메서드가 다 호출이 돼요. 왜? 통계 서버를 통해서 서블릿들은 다 시작이 되고 JSP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호출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래 두 개의 콜백 메서드, 그죠? 이 두 개의 콜백 메서드, 아래 두 개의 콜백 메서드는 뭐예요? 그죠?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 뭡니까? 여기에서 프로젝트, 그죠? 다른 타 프로젝트, 그죠?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실행될 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와 종료될 때에 아래의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같이 그래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이제 다른 데 프로젝트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때문에 뭐 그런 코드를 보기 싫다면 코드를 보기가 싫다면 아래와 같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코드를 보여주기 싫다면 주석 처리를 해야겠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호출이 되니까요. 왜? 통캣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또한 종료가 돼야 되니까, 그죠? 주석 처리를 하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는 않죠. 근데 굳이 제가 이거를 지울 필요는 없죠. 맞잖아요. 그래야 뭐 통캣 서버가 시작이 됐는지 종료가 됐는지도 우리가 이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놔두기로 하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타 프로젝트에도 실행이 될 때 자동 호출이 되는 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그거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이 클래스를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web.xml에서 이거를 제가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죠? 주석 처리를 하고, 자, 주석 처리를 했다. 그러면 얘는 리스너는 이제 아무리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한들 이제 컨텍스트 이니파라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제가 세이브를 하고 실행을 해봤어요. 실행을 쭉 해보면 콘솔 창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가 호출이 된 게 전혀 안 보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 갔습니까? 그죠?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웹 서블릿 해서 뭡니까? 웹 서블릿 리스너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웹 뭡니까? 리스너, 그죠? 이런 형태로 딱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이제 얘가 또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감시하는 클래스다 라고 서버에서 컴파일러들이 다 인식을 하고 얘가 이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역시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해도, 그죠? 해도 이제는 제대로 이 통캣 서버가 여기 보시면 시작되면서 호출이 됐죠. 그죠? 또한 서버에서 이거를 스탑을 하게 되더라도 콘솔 창에 가서 콘솔 보기를 해보면 쭉 내려보면 컨텍스트 디스트로이 메서드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를 하던가 아니면 web.xml에다가 이렇게 리스너를 기재를 해주던가.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맞나요? 자, 여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딴 건 없죠.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에도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는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 메서드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됐다. 그죠? 통캣이 시작과 동시에 호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서블릿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it post constructor 이거 먼저 아시죠? 선처리 그죠? 그 다음에 init 그 다음에 두 get이나 두 post가 호출이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두 get이나 두 post가 계속 호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종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서버가 종료가 된다라고 자 컨텍스트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 후처리가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호출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네요. 어디다가 정리를 좀 할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행 순서죠. 그죠? 서블릿의 실행 순서를 우리가 메서드 중에서 실행 순서를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자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뭐가 호출이 됐어요? 그죠? 서블릿에 있는 생성자가 이렇게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호출이 됐어요? 그죠? init constructor 그죠? init first constructor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init method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 get이나 혹은 두 first죠. 두 first method가 호출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컨텍스트 디스트로이가 먼저 호출이 되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디스트로이 호출이 되고 그러고 여덟 번째 후처리가 이렇게 호출이 된다. 그죠? 웹 이거 실행 순서인데 리스너 포함해서 그죠? 맞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제 진정으로 보시면 아이고 요렇게 아니죠. 자 요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해보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직접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요렇게 리스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두니까 통캣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우리가 리스너 클래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요, 내용들이 요게 리스너 임플리먼트 할 때, 서블릿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아까와 같이 새로 만들 때, 요걸 클래스를 만들 때 같이 요거를 인터페이스를 넣어주는 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네요. 원래 이제 자바에서는 이렇게 임플리먼트를 하고 바로 여기에다가 인터페이스 명을 넣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O 하면 자동 임포트가 되는데 약간 다른가요? 뭐 여튼 중요한 거는 뭐 제가 깜빡 했었던 내용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4장이죠. 4장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로 요청하는 거 그리고 init 페람과 컨텍스트 페람의 차이점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스너 클래스를 작성을 해서 자 웹 어플리케이션 통캣을 감시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됐죠?
예, 요렇게 해서 4장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5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